자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굿나잇 뉴스의 굿뱀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뭐 정치 쪽으로나 경제 쪽으로 요즘 많은 소식들이 많이 있죠. 정치 쪽은 당연히 뭐 대선 전이니까 뭐 많겠고 경제 쪽도 지금 뭐 미국에서 연준에서 막 지금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등등 하면서 이것저것 경제 이슈도 참 많은데요. 저는 일단은 그런 이슈보다도 좀 오늘은 라이트하게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뭐, 잘 이렇게 뭐, 이목을 받지 못하는 소식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차 안심번호제라는 시스템인데, 야, 저는 이거 참신해가지고 한번 준비해봤고, 두 번째는, 야, 이거 여러분 무료급식 사업이 34년 동안 이렇게 이어오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라는 소식 크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. 자,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. 자, 먼저입니다, 여러분들. 주차 안심번호제인데, 이 주차 안심번호제가 뭐냐면, 이게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스 테크놀로지, 뭐, IC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, 뭐, 하는 거라고 하는데,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. 누구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ICT 기술 좀 초보 단계에 있는 업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, 자, 우리 자동차 주차했을 때 이렇게 이면 주차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혹은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에 뭐 살짝 뭐 부딪혀가지고 기스가 났다거나 뭐 접촉사고 간단한 접촉사고 났었을 때 그 자동차에 그 차 번호, 휴대폰 번호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휴대폰 번호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하니까 차 빼주세요. 뭐 이러저러 하니까 뭐 이렇게 와서 한번 얘기 좀 합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주차 안심번호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를 넣는 게 아니라 QR코드나 혹은 ARS 번호가 있는 겁니다. 우리 ARS 번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코로나19로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080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거기에 전화하면은 바로 인증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번호입니다. 그런 번호에다가 이렇게 뭐 QR코드를 찍거나 ARS 번호로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 그 차주의 차 주인의 전화번호로 전화 가는 거예요. 실제로 그러니까 거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게 되는 거죠. 이게 왜 이런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냐? 뭐 결론부터 이겁니다. 개인정보 유출이에요. 개인정보 유출. 여러분들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요즘 저도 이게 깜짝 놀랐어요. 이런 알바가 있더라고요. 자동차 그 주차장 이렇게 쭉 돌면서 차 남바하고 차 번호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라 라는 그런 알바가 있대요, 여러분들. 야,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? 개인정보 유출하려고? 혹은 또 이런 거 뭐 많은 사례는 아는데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 차에서 내렸대요. 그러니까 이 남성이 그 차에 있는 그 여성의 휴대폰 번호를 보고 거기다가 문자를 보내고 했다고 하더라고. 연락을 하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런데 만나달라. 야, 근데 그 여성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? 정말 무섭지 않았을까요?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니까 이거 너무 무섭다 이겁니다. 좀 그렇다. 그러니까 주차 안심번호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. 그 분이 전화를 거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게끔 하도록. 실제로 여러분들 제주시에서 지난해 12월에 시범 운영을 했고 그리고 12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야, 거의 그냥 뭐 97%면은 거의 대부분이죠. 거의 완전 만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 주죠. 13일부터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이것이 바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. 이거 진짜 제주시에서 정말 좋은 일 했네요. 이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지자체에도 많이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좀 이렇게 공공적으로 이렇게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안심번호 제도 시스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약간 씁쓸한 소식입니다. 약간 이게 씁쓸한 소식인데, 자, 서울시에서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목사님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최일도 목사님이 34년간 그 밥을 퍼다 할 때 푸다 할 때 밥퍼라는 이제 그런 공간에서 무료 급식 사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. 이분이 34년간. 자, 왜 이게 그러면 경찰에 고발했냐? 작년 5월 달이죠. 21년도 5월 달에 이게 밥퍼 건물이 너무 노후해가지고 확장 혹은 증축 이걸 했는데 이게 무단공사라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무단공사니까 절차에 따르지 않아서 12월 10일 날 건축법 위반으로 동대문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.
그러면 이게 왜 무단공사가 되었냐? 원래 여러분 89년도에 바퍼 가건물, 공식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런 무료 구식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. 최일도 목사님께서. 이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동작구청인가요? 동대문 구청에서 임시 건축 허가를 내줬대요. 일단 건축 허가를 내줬대요. 가건물임에도 불구하고. 근데 이게 쭉 그러면서 이제 잘 해오다가 20년 가까이 잘 해오다가 09년도, 2009년도에 이 그 바퍼가 있는 건물, 가건물이 있던 곳에 우리 하수도 공사해야 되니까 잠깐 좀 가건물을 좀 이전 좀 해주세요라고 행정명령을 서울시에서 내렸대요. 행정명령을.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가건물이 옮겼잖아요. 그런데 옮긴 곳은요 임시 건축 허가가 내려지지 않았어요. 즉 불법 건축물이라는 겁니다.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 바퍼라는 건물, 이 건물인데요. 이 바퍼라는 이 건물인데 이 바퍼라는 이 건물이요. 무허가 건물이었다라는 거예요. 무허가 건물. 불법 건물이죠. 불법 건물. 이 불법 건물인데 이 옆에 이제 증축하고 막 그러죠. 여기 보면 이게 증축하고 여기 옆에 보면 증축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 무허가 건물, 허가나지 않은 건물이니까 불법 건축물이니까 공사 중지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. 자, 이 사진이 참 교묘한데요. 여러분 이 뒤에 쭉 올라가 이게 아마 뭐 제가 듣기로는 롯데캐슬이라고 얘기하더라고. 롯데캐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청량리인데 이쪽이 재개발되면서 여기가 땅값이 엄청 올랐대요. 근데 이 바퍼 건물을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무료 급식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노숙자분들도 와 계시고 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 바퍼 건물 이 자체를 좀 혐오 시설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해요.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옮겨달라 이 바퍼 건물 옮겨달라고 민원이 증가했는데 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지금 재개발 중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재개발에서 건물을 올리려면 보상을 받는데 이제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데 이 바퍼가 있는 곳에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없는 곳의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차이가 난대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상 많이 받고 싶어서 바퍼 건물 옮겨주세요라고 서울시에다가 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복지라는 이러한 이제 활동 자체를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큰 틀에서 보자면 뭐 민간단체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단체에서 즉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인식에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이걸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서울시는. 근데 민원이 들어와.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거나 집행정지를 시켰습니다. 이 가건물 이런 거 이렇게 설치하는 거 이대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. 이게 지금 뼈대만 앙상하게 남겨진 채로 이게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. 지금 이게 지금 뼈대만 앙상하게 남겨진 채로 이렇게 멈춰 있는 건데 이 서울시는요. 그래서 이 다일복지재단하고 지금 형이 중이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지원 방안을 저거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야, 이게 여러분들 님비 현상이라고 아십니까? NIMBY. Not in my backyard죠. 내 마당에는 안 된다. 일단 공공시설이에요. 공공시설이라서 필요한 시설인데 야, 내 주변엔 안 돼. 약간 그런 이제 약간 이기적인 그러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인데 저는 솔직히 이해 갑니다. 일단 한두 푼도 아니고. 아니 5천만 원에서 1억이 차이 난다? 이게 만약에 팩트라면 이게 진짜 실제라면 저라도 좀 이렇게 옮겨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 바퍼 물론 이제 바퍼를 운영하시는 이렇게 최일도 목사님께는 상당히 진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좀 일단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이 정도 차이면은 민원 넣을만 하죠. 그래서 이게 진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이게 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시사하는 바도 많이 큰 것 같아요. 시사하는 바도 많이 크고 이게 이 사람들 이 주민들을 마냥 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려고 제가 이거를 좀 소식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. 아니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맞아요. 이분들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많은데
그러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이 이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이게 시 차원에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많이 듭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이 주민분들은 저는 뭐 제대로 된 권리 신청을 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뭐 님비 현상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뭐 비판하려고 만든 용어긴 한데 나쁘다라고는 마냥 이제 생각할 수는 없는 거겠죠. 자,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. 서울시에서 다일복지재단 이 고발한 사건과 이게 되게 좋은 주차 안심번호 이것도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다음에는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